Let your body settle into a slower rhythm. Clear your mind of all distractions. You don't have to walk this path alone. Surround yourself with resourceful friends. Here, you are in contro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아크레이더스 시네마틱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거가 이제 아크레이더스라는 게임이에요. 게임 스팀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게임인데 시네마틱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저희가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시네마틱을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크레이더스 시네마틱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네마틱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시네마틱을 만들려고 했을 때 퀄리티가 사실 조금 내 것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 찍으면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한번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 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 아크레이더스 시네마틱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긴 할 거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아크레이더스라는 게임이 시작될 때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갑자기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등장인물이 나오긴 해.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폭발에 의해서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분이 약간 그 빈사 상태에 빠지는 내용인 거고 그 이후에 폭파해서 넘어지죠. 그리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인물이 나오고 이제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터지면서 구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폭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 왼쪽에는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런 구도를 쓰는 건 뭐냐면 폭발하는 배경하고 인물을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화면 구성이거든요. 이제 수업 때 내용이 나오는데 3분의 1 법칙이라고 해서 인물이 이 그리드를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눠요. 선을 두 개 긋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긋고 아래로도 가로로도 두 개를 그어요.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 인물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분의 1 법칙이라고 해서 배경과 인물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구도를 쓰거든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인물하고 이 폭발하는 이 장면을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은 거겠죠. 자, 다음 컷 한번 볼게요. 자, 쓰러지고 다음 거 딱 보니까 주인공은 이제 오른쪽에 넘어져 있고 포커스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시선을 지금 시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딘지. 처음에 주인공이 먼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쪽에서 반대 방향에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미스터리한 대상이죠. 얼굴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 이 시선 처리죠. 근데 이 자세히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3분의 1 법칙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눈에 해당하는 거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라인에 걸쳐 있는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 라인의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배경과 인물을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또 뭘 보여주고 싶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선 처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라보는 곳이 뭐지? 라고 궁금증이 자야되는 순간에 왼쪽에서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쳐다보는데 이 등장한 대상은 어때요? 얘도 어디에 서 있어?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법칙에 해당하는 이 라인에 교차되는 지점에 얼굴이 딱 하고 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거나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은 알고 있는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에 장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감독님들이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을 만들 때 장착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막 감독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 토일이 선생님이 했던 그게 막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모든 실무자들, 모든 감독님들 이런 분들은 이 구도가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학생분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퀄리티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작품만 왜 구리지?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니까 딱 그대로 나오죠? 수업을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 볼게요. 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음 장면 어때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화면을 완전히 눈을 클로즈업을 했어요. 눈을 클로즈업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샷이 바로 나옵니다. 거의 뭐 사망한 건지 빈사 상태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게임이니까 죽으면은 자기 그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복제를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빈사 상태가 됐는데 그 뒤에 돌아옵니다. 이제 주인공 얼굴이 완전히 익스트림 클로즈업 돼가지고 자 클로즈업 하는 이 화면 구성 용어도 있어요. 익스트림 클로즈업, 뭐 클로즈업, 미디엄 샷,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점점 빠지는 그런 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컷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대상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보여주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배경이 얘가 어디서 깨어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유발되는 샷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샷이 구성이 돼 있고 얼굴이 딱 보니까 정면으로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는 약간 다이나믹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것 컷들이 다 이유가 있는 컷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냥 막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입감 있게 그리고 의도에 맞게 보는 사람이 느끼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시네마틱에 들어가 있다. 거의 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정석적인 어떤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학생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신데 기초를 배웠는데 이 기초를 계속 뒤틀으려고 그래. 뭔가 한 30년 차 되는 감독님들이 할 법한 거를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자기 의도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정성만 충실하게 해도 이런 아크레이디어스 시네마틱 같은 굉장히 훌륭한 시네마틱이 나온다. 기초만 탄탄하게 해도 퀄리티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타작 50점 이상은 맞는다 무조건. 그런 규칙이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하시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지금 배경에 사람이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뭐가 지나가요? 어두운 장면에서 갑자기 뭐 염소 지나가고 풀샷으로 바뀌어요. 풀샷. 전신이 나오는 샷을 이제 우리는 풀샷이라고 부르는데 풀샷이 나오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에서 갑자기 배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배경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이제 배경을 보여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를 풀어주면서 여기 어디야? 지금 뭔가 숙소에서 깨어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숙소를 보니까 어때요? 빛이 들어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라이팅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라이팅을 쓰냐면 뭐 이전에도 라이팅이 이제 있었지만 구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긴 했지만 자 얼굴에 라이팅이 들어온 걸 한번 보세요. 어때요? 라이팅을 정면에서 빵 때리나요? 지금처럼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정면에서 라이팅이 빡 들어오나요? 아니죠. 정면에서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들어옵니다. 자, 라이팅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한쪽에 빛이 들어오고 한쪽에 적절한 그림자가 나온다. 라이팅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딱 그 정석적인 라이팅을 하고 있어. 근데 정석적인 라이팅 중에서도 지금 이 분위기의 조명은 어떠냐면 어두워요, 살짝. 자, 어두운 조명은 우리는 보통 로우키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밝은 조명을 하이키라고 부르고 어두운 조명을 쓸 때는 로우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배경은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두워. 그러니까 로우키 조명이라서 그림자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요. 약간 더. 절반 정도 되지만 약간 더 넓은 느낌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조명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쪽 빛이 들어오고 한쪽은 조명이 그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수업 때 왜 입체감이 드는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딱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입체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면에서 땅 때리는 조명하고 옆에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조명은 완전히 다른 입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수업 때 한번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식의 조명을 쓰고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스트샷 위로 올라왔죠? 카메라가? 예, 미디엄샷, 바스트샷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인물의 얼굴도 자, 방금 전 컷에서는 인물이 중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인물이 중앙에 배치돼 있어요. 자, 인물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컷은 아이코닉이라고 해서 인물이 가장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 주변의 배경은 부가적인 요소야. 근데 배경도 잘 보여주고 있죠. 평면적인 장면이죠, 지금. 주인공이 핵심이야. 근데 주변은 또 볼 수 있게 넓게 잘 돼 있고 자,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좀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인물이 딱 섰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구도가 3분의 1 법칙으로 교차되는 지점에 눈이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위치를 골든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스팟. 황금 자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도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 근데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 어때요? 약간 좁아.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공간이 확 트인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야. 약간 지하 공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은 답답할 수 있어. 바깥에 나갔을 때보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저 이 뒤에도.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클로즈업 샷이 또 나왔어요. 클로즈업 샷이 나오고 이번에는 어때요? 배경 요소 중에 하나인 이게 테이프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레트로한 느낌의 테이프죠. 왜 이 레트로한 느낌의 테이프가 나왔을까요? 배경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주인공 보여줬죠? 살짝 배경 보여줬죠? 그 다음은 뭐야? 배경 보여주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 뭔가 시대를 알 수 없는 레트로한 물건들이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주인공 지나가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카세트 테이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쓰고 있어요? 네, 거의 그 골든 스팟 위치에 있는 이 라인에 버튼 쪽이 이제 있는데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사실은 버튼이 클로즈업이거든요. 여기가 클로즈업이에요.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고, 그리고 얘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클로즈업이라는 걸 쓴 거예요.
배경을 날려버리고 가까운 것도 날려버리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만 딱 클로즈업을 맞춰주면은 집중해서 보는 게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고, 지금은 이 순간만큼은 인물이 배경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인물이 나와서 요 레버 같은 걸 탁 돌려가지고 하죠. 근데 또 이 지금 LED 같이 보이는 이런 장면은 시대를 알 수 없는, 이게 게임 개발자분들이 개발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유저가 시대를 알 수 없는 미래인데 레트로한 물건들도 있고, 라디오 퓨처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는, 정확히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라디오 퓨처인가? 약간 미래이긴 한데 레트로한 물건들이 존재하는 미래. 네. 이런 식의 배경을 느끼게 하려고 주변 요소들을 다 클로즈업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배경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물 폭발했는데 그 다음에 배경이 깨어났어. 근데 깨어난 곳이 레트로한 물건이 존재하는 어딘가야. 근데 조금 답답한 느낌의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 곳에서 먹는 음식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이죠. 통조림 같은 거 먹죠. 통조림 같은 거. 그래서 통조림을 클로즈업 했죠. 이렇게. 네. 통조림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도 어때요? 3분의 1로 나눴을 때 라인에 해당하는 위치들에 이렇게 통조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배경에 이 인물이랑 배경들이 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카메라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렌즈를 썼냐면 에나몰픽 렌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약간 그 포커스가 나갔을 때 세로로, 보케가 세로로 늘어나는 렌즈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의 렌즈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에나몰픽 렌즈를 쓴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거를 살리려면은 움직인 요소가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캐릭터가 움직이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먼지 같은 게 날아다녀요. 먼지 같은 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렌즈에 뭔가가 조금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 어때요? 조명이 로우키에 해당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샷들 하나가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짜여진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되게 명작들도 제가 나중에 수업 때 분석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명작인 작품들은 CG 아티스트의 기초 지식이라는 제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진짜 정석적인, 진짜 이거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수업인가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룰 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만든 작품은 이 룰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뇌에 나도 탑재를 해야 돼. 탑재를 해야 내가 만든 작품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이상하고 흉측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흉측한 작품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인물이 이제 걸어가죠. 포커스는 인물의 발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이제. 자, 어디를 가고 있을까? 네, 발은 이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자, 이제부터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공간, 좁은 공간에서 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문을 열면서 바깥쪽은 어때요? 밝아. 그리고 외곽부의 이제 문에 해당하는 요소는 어때요? 어두워요. 자, 어두운 쪽은 사람의 시선이 잘 안 갑니다. 명도 대비가 일어나면서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인물도 되게 어둡게 처리돼 있죠. 근데 바깥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밝은 바깥에가 있어.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바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자, 그러면서 이제 롱샷으로 빠집니다. 롱샷, 익스트림 롱샷으로 빠지면서 한 20m, 30m 되는 그 거리 가운데서 배경을 보여주는데 렌즈 포컬 랭스를 보시면은 바로 이전까지 쓰는 이 렌즈는 한 50mm에서 60mm 인물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또는 50mm에서 85mm 사이 그 정도로 포커스가 잘 날아가는 렌즈를 썼다면 공간을 보여줄 때는 이제 달라져요. 렌즈를 포컬 랭스, 카메라 렌즈를 쓰는 게 약간 더 광각 렌즈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광각 렌즈를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간 전체를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광각 렌즈는 렌즈 미리수가 낮은 거죠. 한 뭐 30mm 그 이하, 20mm, 뭐 12mm 이런 식으로 광각 렌즈를 쓰면은 공간감 있게 쫙 보여주죠. 네,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뭔가가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상은 아닌 것 같아. 밤도 아니고. 왜냐면 위에는 빛이 있는데 되게 희한한 게 위에는 빛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지하 세계 같이 느껴지죠. 네, 그런 공간이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뭐 시장처럼 돼 있고 물건은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 들면서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 지하 세계. 그리고 곳곳에 보시면은 멀리 보이는 인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난간에 서 있어요. 난간에 사람들 서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이런 요소들이 꽉 차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인물들을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야. 왜냐? 밝게 만든 명도 대비가 일어나는 공간을 보시면은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화살표와 요 공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이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인물들 서 있는 거는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가 뭔가 지하 세계 같긴 한데 뭔가 층이 나눠져 있고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죠. 한번 볼까요? Clear your mind of all 네, 쭉 내려가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인물의 시점에서 보여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50mm 정도의 렌즈를 써요. 그래서 그 정도의 렌즈를 써가지고 시선 처리를 보여주는데 이때 어때요? 카메라가 아까는 천천히 이렇게 그냥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만드니까 어떤 효과를 넣냐면 핸드헬드 효과를 넣었어요. 카메라 쉐이크.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처럼 하시려면은 인간이 걸어갈 때 느껴지는 카메라 쉐이크, 카메라가 흔들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효과를 넣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한 50mm 렌즈를 쓰고 카메라 쉐이크를 넣어가지고 내가 걸어가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한 거죠. distractions. 자, 그러면서 옆에 걸어가면서 주인공을 보여주고 주인공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명은 어때요? 림라이트, 백라이트 쓰고 있어. 백라이트 쓰고 있고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배경은 포커스를 완전히 날렸습니다. 이건 뭐야? 인물에 집중해서 보게 하려고, 인물을 집중해서 보게 하려고 이런 식의 구도를 쓰고 이런 식의 렌즈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배경에서 봤던 광각 렌즈가 아니죠? 인물은 50mm에서 85mm 사이에 되는 이런 렌즈를 써야지 인물의 포커스가 잘 맞고 그리고 이뻐 보입니다. 그 여친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가 80mm 정도 되거든요. 85mm, 80mm, 그리고 50mm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렌즈를 써야 인물이 이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너무 핸드폰으로 가까이서 찍으면은 그 기안84님이 홍진경님 사진 찍은 내용 그 유튜브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얼굴 딱 보니까 너무 가까이서 찍었어. 그때 가까이서 찍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광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나오려면 꽉 차게 나오려면은 광각 렌즈 써야 돼요. 그리고 약간 광각 렌즈 12mm 정도 되는데 핸드폰 쫙 곱하기 1로 돼 있는 거는 12m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찍으면 얼굴이 어때? 붕어처럼 나와. 붕어처럼. 근데 그렇게 붕어처럼 나오면은 실제로 사람끼리 보는 그런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된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카메라 미리수를 50mm랑 80mm 정도 사이에 되는 렌즈 값을 쓰시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이 렌즈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여친 렌즈를 쓰셔야지 여친들이 좋아하고 남친들이 좋아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렌즈를 쓰셔야 된다는 거. 네,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조명이 어때요? 밝아졌죠? 자, 이런 조명은 뭐다? 하이키라고 불렀죠. 아까 전에. 하이키 조명을 쓴 거고 확 트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물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성이 어때요? 자, 3분의 1 법칙. 이게 절묘하게 뭐 짜고 친 거야? 뭐야?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분들 다 아시죠? 왜? 왜냐면은 이거는 실무자들, 전문가들은 기본 탑재돼 있다니까요, 뇌에. 이 기본 탑재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진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만들면 그럴듯하게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따라하면 잘 되죠. 근데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하는 거랑
그냥 막 따라하는 거랑 다릅니다. 왜냐면 신입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되게 퀄리티가 잘 나와. 근데 어쩔 때는 퀄리티가 이상하게 좀 안 나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리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따라만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인물이 나와요. 근데 3분의 1 법칙을 따라서 골든 스팟의 인물들이 거의 근처에 존재하죠. 이렇게 그리드를 나눴을 때 이 그리드 위치에 근접하는 라인에 여기 라인이죠. 요 라인에 인물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어때요? 확 트여 있어. 자, 요건 뭐야? 리드룸, 노즈룸이라고 부르는 리드룸, 그 헤드룸이라고 부르고 리드룸이라고 부르는데 머리 위쪽의 공간, 그다음에 바라보는 곳과 벽 간의 공간, 화면 프레임 간의 공간이죠. 이게 넓게 잡혀 있어.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확 트인 느낌이 들어. 되게 아까 전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이번에는 리드룸을 넓게 하고 헤드룸을 넓게 하니까 어때?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느껴지고 확 트인 느낌이 든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이 주인공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바라보는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같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You don't have 그리고 to 하늘에 어때요? 시네마틱 영상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새 막 날아다니는 거, 구름 막 움직이고 사람 걸어다니고 이런 식의 움직이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적인 느낌이 안 들고 되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this path alone. 자 이렇게 나와서 회상하는 장면 잠깐 보여줬고 다시 또 지하 세계로 돌아와서 약간은 어때요? 아까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좀 들죠? 양쪽 옆에 사람이 서 있고 자 요런 장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프레임 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을 하나 짜가지고 그 사이로 보이는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때요? 전체적인 조명도 아까 하이키였다면 지금은 로우키로 다시 바뀌었고 조명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이 조명들의 윤광 라인들이 보이죠? 백라이트 이런 요소들을 되게 절묘하게 잘 넣습니다. 포커스는 날아가 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가운데 보이는 여기 이 구도를 뭐라고 불렀죠? 아이코닉 아이코닉이라고 부르는 상징적인 배치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구도를 썼어요.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 서 있는 앉아 있는 이분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또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정면샷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명이 어때요? 아까 얘기했었죠. 로우 킬 때 조명을 어떻게 쓴다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로우 킬 느낌일 때는. 네, 그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탑 라이트를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 빛과 그림자가 적절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옆에 인물들이 조금 포커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뒤쪽엔 또 포커스 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Surround yourself with resourceful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잠깐 보여줬죠. friends. 옆에서 다시 또 각도 돌려가지고 보여주는데 지금 어때요? 컷이 뒷모습, 그 다음에 앞모습, Surround yourself with 옆모습을 보여주는데 resourceful. 다 어떤 장면이냐?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이제 약간 그 디졸브 되는 것처럼 이제 장면 전환을 그냥 컷으로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컷을 전환시키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인물이 들어가 있는 요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렌즈를 보시면은 뭔가가 껴있어요. 이게 약간 먼지 같은 거, 마스크, 더트 마스크라고 부르는데 더트를 렌즈 쪽에 이제 묻혀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레트로한 느낌, 낡은 느낌 이런 요소를 지하 세계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크 레이더스라는 이 게임의 이 마크에 해당하는 요 라인들이 있거든요. 요 라인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크라는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지 이 라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크가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난다 해가지고 아크 레이더스는 이제 이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막 이렇게 물건 쓰레기 모아오고 이렇게 잡다구리한 재활용품 모아오는 게임이에요. 이게 재활용품 모아놓는데 싸워 막 그 로봇들이랑 싸우고 뭐 드론들이랑 싸우고 막 이거야. 근데 그런 게임인데
이 아크들이 어떤 식으로 날아오는지 이런 라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공간은 어두컴컴한 레이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색감이 독특하게 나오는 이 라인들만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집중되게 하려면은 사람이 집중돼서 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명도 대비를 일으키면 돼요. 밝고 어두운 게 보이면은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곁들인다. 뭘? 컬러를 곁들이는 거야. 컬러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이 라인들을 곁들이니까 여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 배경인물들이에요. 여기 이제 주변 배경인물들이고 뭔가를 조사를 하고 있어. 알아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쳐다보고 있고 주변 배경이 어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둡게 처리돼 있죠. 이거는 이제 비네팅이라고 부르는데 비네팅 효과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시스템을. 시선 처리 뭔가 하고 있고 뭔가를 검사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언노운 아크 스레트 뭐 레이더스 올리라 레이더스를 모집하는 내용 같아요. 레이더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재활용품 모아올 사람 모집한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모을 사람 모집해가지고 이 지하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구인 공고 같은 거 구인 공고 잡코리아 이 시대의 잡코리아 이거를 이제 게시판에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시대를 미래 시대 같으면서도 레트로한 느낌이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 시대를 알 수 없는 느낌의 게시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어떤 분위기 시대적 배경을 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경에 해당하는 요소는 이 인물들이 블러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 인물 보지 마세요. 이거야. 그리고 포커스 여기 잡혀 있죠. 그럼 여기 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출동하기 전에 뭐 해요? 뭔가 제작하네. 이 게임에서는 이제 뭔가 재활용품 지상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해 막 만들어 제작 시스템이 있어. 제작해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또 나가는 거야. 폐품 모으러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폐품 모으러 나가서 아이고 뭐 신문지 한 장 뭐 가지고 오고 이런 거야. 뭐 고철 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죠. 가지고 와서 이제 지하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갈 때 막 만들어. 장비 만들어. 왜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총도 만들고 뭐 다양한 장비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죠. 나갈 때는 뭔가를 타고 나갑니다. 지금 되게 어두컴컴한데 가운데 딱 포커스 그 조명이 딱딱딱 켜지면서 직진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가운데 딱 돼 있죠?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라인이 형성되면서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이 라인이 형성돼 있고 중앙 라인으로 이렇게 아이코닉처럼 이렇게 라인이 형성돼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서 뭔가 통 같은 거, 로켓 같은 거, 지하 세계에서 타고 다니는 그 하이퍼루프? 예, 하이퍼루프 같은 거 타가지고 지상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문을 열면서 나가. 그러면서 밝은 세상으로 지상으로 나가고 근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물건 옮기고 있던 사람 아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같이 나가 있는 거야. 네, 그 나와서 이제 폐품 모으고 아크 드론들이 막 쳐들어오면 이제 또 싸워서 뭐 다시 고철 모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내용들인 거죠. You are in control.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들도 이제 쭉 나오고 시선 처리된 거 보세요. 자, 이 인물이 시선 처리하고 있어.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화면의 정가운데 있는 요 기계, 로봇 같은 애죠. 아크라고 부르는데 요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아크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시선 처리하고 있죠. 가운데 있죠.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배우는 내용들이 그냥 다 교과서야. 그냥 교과서적으로 너무 정교하고 기가 막히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저 외곽 부분에 하필이면 여기 집 라인이 이렇게 있어. 어둡게 처리돼 있어요. 왜? 비네팅 효과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고 배경이 어떤 배경이다. 지금 옥상이야.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크. 처음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 아크가 나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3분의 1 법칙에 의해서 요 눈이 라인 쪽에 근처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시선 처리로 가운데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키 조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빛의 양은 많고 그림자의 영역은 좀 좁다. 그 대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는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 로켓. 근데 로켓이 어때요? 어두운 비가 내리는 배경에 빛이 딱 빛나니까 어때? 명도 대비가 일어나죠. 여기를 딱 쳐다보게 돼. 그리고 화면의 중앙 근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인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게 된다. 첫 번째 여기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은 어둡게 처리돼. 명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다 수업 때 제가 CG 스테이션에 가시면은 무료로 다 풀어놨어요. 그 내용들을 이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 작품 만들 때 이상하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 법칙을 안 지키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지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켜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하나의 장면을 만들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의도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명확한 의도가 느껴지게 해야 된다. 예. 명확한 의도가 느껴지게 이분하게 잘 익혀야지 사람들이 딱 먹어봤을 때 맛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크들이 계속 나오죠. 시선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구도는 어때요? 3분의 1 법칙을 계속 지키면서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보여줬다가 3분의 1 법칙으로 라인 쪽에 인물들 배치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명도를 쓰는 건 어때요? 가까운 건 어둡게. 자, 보세요. 가까운 건 어둡죠? 멀리 있는 건 밝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시네마틱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뇌에 장착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분석하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장착을 해야 돼, 뇌에. 기본 법칙을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정립을 해서 작품을 볼 때마다 분석이 뇌에서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뭐 되게 쉽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본인 거를 만들면은 이거를 적용하는 게 또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은 스토리와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해야 겨우 내 작품에 이제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거대한 아크 같은 것도 보여주고 집 라인 같은 것도 타고 내려오는 것들도 쭉 보여주고, 그죠? 아크들이 막 떠다니는데 라인이 있고, 자, 여기서는 어때요? 가까운 건 어둡고 먼 건 밝아. 뭐 이런 거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명도 대비가 일어났어. 그럼 여기 쳐다보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구도, 그리고 명도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과 인물 서로 싸우는 장면들도 있다는 거죠. 캐릭터 간에. 근데 쏘지 마. 돈슛 이러거든요. 게임상에서는 제가 게임을 해봤는데 돈슛 이래요. 돈슛 쏘지 마.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느껴지는 장면들이 이 시네마틱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 게임 소개하는 영상이잖아요. 결국엔 시네마틱이. 예.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딱 서 있는 게 어때? 3분의 1 법칙 따르고 있죠? 시선 처리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 계속 귀에서 이제 피날 정도로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구도를 잡고 라이팅을 쓰고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폭발해서 다이나믹한 장면이죠. 먼지가 카메라에 막 묻어 있어요. 긴박한 장면이니까 어때요? 카메라 막 핸드헬드 이렇게 카메라 쉐이크가 막 일어나죠. 포커스는 주인공에 맞춰져 있고 뒤에 배경에 뭔가 나타났어. 인물이 또 나타났어. 또 다른 레이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집어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네 가운데 갔다가 좀 화면으로 빠지고 지금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 뒤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왼쪽에 지금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네. 왼쪽에 인물이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이 인물이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 처리의 흐름이 동일하게 보통 흘러갑니다. 진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죠? 주인공이 왼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희한하죠? 일관성 있게 이거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네, 인물의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컷을 볼게요. 자, 왼쪽에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은 계속 그걸 유지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반대로 한번 돌아주고 다시 또 쏘는데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대상을 쏘고 있는 거야. 자,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야. 다음 거 볼까요? 네, 인물이 또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네, 이유가 뭐냐면은 영상이 급박하게 흘러갈수록 이런 요소들을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화면의 가운데에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일치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흐름상 끊기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점프 컷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컷들이 잘 덜 쓰어가지고 해야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급박하게 지나가도 굉장히 흐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빌런은 어때? 얘를 노리고 있는 다른 레이더에 갑자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빌런은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입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계속 마찬가지 유지해줬죠. 왼쪽에서 오른쪽. 네. 그리고 인물이 중앙에 있고 명도 대비가 일어나고 있고 윤곽 라인의 조명을 보시면은 어때요? 림라이트, 백라이트를 통해서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조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조명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쓰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게 썼죠. 기가 막힙니다. 이 시네마틱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석을 아시는 분이다. 이분은 영상, 조명, 구도, 그다음에 영상의 흐름, 스토리 흐름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정말 잘 알고 그 정석적인 거를 다 인지를 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은 그냥 몰입이 잘 되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 몰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드는 사람 입장하고 보는 사람 입장은 다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폭발하면서 또 아까 처음에 나타났던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끝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맞춰주고 있죠. 이어 붙여주고 있죠. 비슷하게 넘어졌죠. 이렇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또 장면이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다시 또 나가기 때문에 레벨업 하고 있죠. 레벨업. 레벨 75가 만렙입니다. 네,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레벨업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르다. 정비하고 나왔어. 야,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게임의 특성들을 이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어때요? 가운데는 거대한 아크를 보여주고 있고 둘 다 위기에 처했어. 그리고 이 인물은 또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고 있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쏘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그러고 있어. 인물은 좀 어둡죠? 가까우면서 어둡죠? 배경은 어때요? 멀리 있는 건 배경은 밝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구도, 방향성, 명도 대비, 컬러, 네, 화면 구성 이것들을 조명,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로고 나오면서 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크레이더스라는 게임의 시네마틱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아, 진짜 너무 긴 시간 제가 리뷰를 했네요. 원래 한 10몇 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제가 언리얼 엔진 시네마틱, 언리얼 엔진 AI 수업 지금 5기 모집을 하는데 그 댓글 창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지 잘 만들어지는 건지를, 굉장히 어떤 시네마틱 작품을 보더라도 잘 만든 작품은 이 룰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룰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를 배우셔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진짜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하고 만든 사람 입장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내 거에 적용하려면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짜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면서 해야 이제 진짜 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Breathe. Let your body settle into a slower rhythm. Clear your mind of all distractions. You don't have to walk this path alone. Surround yourself with resourceful friends.